저희 발표가 국제학술에 있고 공약술에 있고 여러 다른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계속 안 하고 있어서 할 차례가 됐습니다. 할 차례가 됐는데 이 제목이 이 주차된 시절의 일상사를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된 시절의 일상사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전반적으로 함경도의 옥저 옛날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고구려 북제 부여 옥저 동해 모형을 안 봤습니까? 그때 옥저에 대해서 최근에 하나 글을 썼는데 그 연장에서 빈 공간이 좀 보인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원 1세기대에 동해안 원산만 함흥 그 근처에 옥저 동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갖고 사전 준비 없이 발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 때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9월, 10월이 워낙 행사가 많았습니다. 어느 두들을 방문하고 다 바쁜 시절이었는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권명계 선생님한테도 그나마 좀 반쪽짜리 공부를 어제 아침에 보내드렸고요. 권쌤도 어저께 수업이 많으셨고 오늘 아침에 본문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떠나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주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섹션, 한 발표당 5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동칠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부산 줄령의 동쪽에 있는 7개의 현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함경남도, 강원도 북부에 있는 요 함흥하고 원산 사이, 함흥만하고 원산만 사이에 요 지역을 7개, 요 지역에 7개의 한대 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는 대로 이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이 산령하고 그 다음에 개마고온, 강림산맥, 태백산맥을 이지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동부 서저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요. 산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만 퍼져 있는 격절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고개길을 넘으면은 요동으로도 나가고 낙랑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해안을 따라서 연해주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한반도 남쪽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만 잘 되고 네트워크만 되면은 이 격절된 공간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아마 황해도의 재력벌 다음으로 가장 비옥한 데가 이 함경남도하고 원산 지역인데요. 비옥하면서도 또 해산물도 나오고 수금도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서해안 쪽은 아쉬울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 고구려라든가 부여라든가 우동 지역에서는 이 동해안 지역이 마치 그 파라다이스가 같은 그런 환상이 있는 지역으로 늘 알려져 있었고 사서의 창해라고 푸른 바다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풍부한 물산과 생산력이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기원전 1세기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표현을 이제 영상 공부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사군의 일반적인 개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이제 처음 설치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원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BC 7년까지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4개가 있었고 1차로 한번 82년도에 그 현도가 여기까지 임둔하고 진번이 없어져서 진번은 낭랑에 편입되고 임둔은 현도에 편입된다 하는 그런 게 기본 학설입니다. 맞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과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년에 다시 현저군이 이쪽에 고구려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있던 임둔하고 옥저 같은 이쪽 세력들이 낭랑에 편입되는 거. 이게 이제 75년의 상황입니다. 이때 동해안 지역이 이쪽에 현도군하고 완전히 연결점이 네트워크 끊어지고 낭랑군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시기고 이때 이제 부도의가 동부의 도의가 또 하나 설치가 되면서 군정계통으로는 도의에 관하고 별개의 도의에 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원 30년 단계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내부에서 토착 쓰레기에 의해서 폐수를 살해하고 양양 묘체기에 팔과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동쪽하고 남쪽은 분야 통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 동부도의 지역에는 그 근현 설치 초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만조선 시기의 세운동고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평양과 청천강 사이에 이쪽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유만조선의 기반 문화인 세운동고 문화의 계통들의 그 유적 유물들이 이 옥저하고 동해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절대 다수는 지금 함흥 중심의 옥저 지역에 절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는 이 원산만 예 지역보다는 옥저 지역이 조금 더 토착 세력들의 기반이 강구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는 이 서북지방하고 서로 통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요새 안 맞는 원시적인 지도인데요. 제 은사 시기로 한 청관학생이 1970년대에 대중적인 글을 쓰면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새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서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서 쓰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 영동의 7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흥에서부터 원산 사이가 코어가 됩니다. 뭐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강원도 쪽으로 더 내려온다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7개 중에서 5개 정도는 저희가 대충 신용할 만한 위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남림산맥에 하고 장백산맥으로 올라가는 함경산맥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에서 남쪽으로는 철령, 북쪽으로는 이제 황초령, 마운령을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6세기 때 이리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옥저하고 동해 지역까지 올라가는 게 마운령이 비석 세우고 황초령이 유명한 진흥왕 순수비 세운 게 됐거든요. 그 지역까지가 이제 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7개 현이라는 거는 옥저 지역에 이제 한설지리제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옥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도의 첫 번째 군치가 설치된 곳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둔의 옛 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6개가 남아있는데요. 그 6개하고 이거 합쳐서 7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남쪽으로는 철령,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 마운령, 서북쪽으로는 황초령, 이쪽으로는 이제 단단해령이라고 하는 설안령. 이게 이제 단도 있지만 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에다가 큰 한자, 그래서 선한령, 이쪽에 남긴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설한령이라고 있는데, 다산이 처음으로 이 반대령을 선대령으로 읽고 설한령이 지정한 뒤로 학계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설한령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7개 현을 이쪽 압록강 쪽에서는 이쪽 서계마가 있는 쪽에
위원회에서부터 관계를 거쳐서 개마고를 성취하고 넘어오는 것이 고대 교통로고, 이 고대 교통로를 따라서 현도군이 이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열차의 첫 번째가 이제 잠시 그 창해군이 있었는데요. 그 경비 과다로 그리고 교통로 개설이 어려움으로 취소가 되고, 얼마 있다가 다시 현도군이 설치돼서 신양에서부터 이쪽 함흥까지 이르는 B상의 공도상에 군현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퇴축을 하면서 이 지역이 명랑군에 편입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에 인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연제가 예맥에서 힘들었다든가 곤욕을 치렀다든가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인근 지역에서도 예맥에 어느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는 짐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도군을 옥저성에 두었는데, 뒤에 이제 동이 예맥 4개 침입을 받아서 군을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 하는 기록입니다. 두 기록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다시 비슷한 내용을 연철론과 삼국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흥에서부터 강계로 다시 위원 초사를 거쳐서 고구려 중심지에서 무순에서 심양으로 가는 이곳이 이제 요동군에서 사북까지 가는 이 지역에 처음에 청해군을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 뒤에 실패한 뒤에 현도군이 설치됐다. 그리고 현도군이 퇴축을 하면서 이 지역이 남남에 편입되면서 영동치전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1930년대 일제시대 때 만든 개념부 같은 건데요. 함흥에서 만든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귀중도서로 되어 있어서 배출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열람만 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좀 뿌리는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함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무지하게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개념도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북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압록강, 이쪽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흐르고 평양이 가까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 쪽에서 대동강 상류를 따라서, 이거는 지금 송전선 표시를 한 건데요. 이 아마 하천 계곡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대동강 상류로 해서 이쪽에 장진강, 부정강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마 설안령을 넘어서 넘어가는 그런 개념도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원산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개념은 남쪽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평양과 요동을 자신들의 어떤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처음에 군현은 창해군입니다. 원사번년 BC 128년에 이것이 이제 판이 이렇게 운영으로 이렇게 정보를 한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그 서남이전이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초기나 이쪽에서 이 정보를 해서 군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 성행인들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지역에서 한나라 물건, 한물을 이제 탐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내속을 하게 되고 군현 개설을 서로 약으로서 합의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황무제와 2년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내속에 의해서 여기 뭐 동의예군, 기록에 따라서는 동의예매군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동의예군 남여등 28만 구, 적자는 수입니다. 28만 등 구 28만인이 이제 포함을 해서 창해군을 뒀다. 근데 몇 년 있다가 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보면은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반우거, 위만조선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우거에 반대하고, 위만조선이 이제 위만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억저 지역하고 예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우거에 반해서 무리를 거느리고 요동에 내속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창해군의 설치는 한해 일방적인 그런 설치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위만조선의 그 지배하에서
노동군에 내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고립된 지역에서 밖으로 나갈 때 차단하는 세력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양 쪽에 있는 세력하고 남북강역에 있는 고구려 계통 세력들. 그 두 세력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풍부한 무사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벌어지게 되어 있었고, 이 지역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의무적인 그런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82년부터 75년까지 요 9년 폐하의 시기에 낙랑군으로 이제 환속이 되고 부도의가 설치되면서 옥저와에는 하나의 관할구로 비판적. 정치체는 옥저와 예매구로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대서의 운동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군관구가 하나가 되면서 이 지역이 하나로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자는 이제 거느린 영자로 선제에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그 주에는 달았습니다. 그 태평원함에 인용되어 있는 일지에는 고개 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더라도 고개 영자는 음이 통하는 데다가 이체자를 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구사인동 측면에서 같은 관할구가 되면서 하나의 관계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두 도이, 동부도이라고 표현하나요? 동쪽의 구도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부에 있는 낙랑군의 도이죠. 그러니까 낙랑군 동부에도 도이가 하나 있고, 인둔하고 현도의 자녀인 옥저 지역에도 동부 지역에도 도의를 하나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낙랑군의 남쪽에 진건군의 옛땅에서 흡수된 지역에도 남부에도 또 하나의 도의를 낙랑이나 도의가 3명이 있는 그런 도의 되겠습니다. 그 도의 그 본문에서는 자세히 쓰지 않았고 공부가 안 되었고 그랬는데요. 부도의가 이제 이 경군에 있는 도의들이죠. 내군에도 도의가 있고 경군에도 도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도의 표시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북방 변경에 주로 있고, 내군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군에도 부도의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서남이 하나가 있고, 이쪽도 많을 것 같은데, 한서 지리지 단계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서남이 전에 보면은 부도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다 없어지고, 이제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한서 지리지 단계에서는 여기밖에 없다. 이 부도의에 관련된 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후한서 100가지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군의 도의를 이제 하고 태수를 건본 6년에 후한 때 이제 축소했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역도 이제 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반도의, 그러나 변군의 왕왕 도의와 소국도의를 두고 점차 현을 나누기도 하고 치민하는데 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후한서 100가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군의 도의가 9년과 치민을 한 것으로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후한서는 이제 속한 거잖아요. 사마표, 서진의 왕족이었던 사마표가 이제 작성한 속한서의 지를 이제 후한서 뒤에 나중에 편집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위경의 한 관의를 인용해서 쭉 쓰면서 태수가 이제 군장을 같이 겸하면서 해서 장사일인, 승일인하고 치병민 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의, 이게 아마 부도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부의, 천인, 사마, 후, 농도의는 모두 불치민한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위사, 재관, 우선은 이제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후한서인데 하나는 본문이고 하나는 유서의 주에 인용되는 부분으로 있고, 기존의 영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이제 장춘수의 견해에 따라서 현재 변경이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참인을 하거나
교통로를 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의를 먼저 공간을 개통을 먼저 보내서 관할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군현이 설치되는 그런 순서고, 만약에 군을 폐지하고 후퇴할 때도 반드시 요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역수를 다시 군에서 다시 부도의가 됐다가 부도의로 해서 다른 군현에 편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화대와 그다음에 장춘수하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대부분의 지지학자 함춘 그것만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도 이 견해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서 18년 제2편의 글로 김정일 선생님께서 부도의는 엄연히 공정계통의 시험과 군사 업무만 담당하지 시민을 하지 않았다. 행정계통에 일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교토대학에 연구장 가셨을 때도 거기 이제 어렸을 분하고 이제 반민족 시대에 무슨 책인가요? 거기 낼 때도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때 두 번의 문물을 정리해서 한 번 또 쓰셨는데 기자들이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일체 반론이 없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다른 의견이 그동안 없어왔다가 작년에 이분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지는 않은 분인데 김정국이라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선지상 참고문을 했습니다. 김정국은 이제 문헌상의 소환서 본문의 군현과 치민 비군의 여기 본문하고 그다음에 유서주에 있는 위경의 한 과의 불침이 기록이 양립되어 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고 결국은 감독자들을 가지고 감독의 신뢰를 가지고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공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치밀한 한 사례를 두 건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양안 교체기에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현 운영 시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런 관사를 걸면서 적극적 해석은 유구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기원전 1세기 때 영동 7년에 사회 성격을 얘기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본론을 쓸 때는 조금이라도 진전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단계에 이 지역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낙랑 후구부입니다. 기원전 45년에 작성된 문서잖아요. 1990년 7월에 발굴 조사됐고, 여기에 이제 25개 현의 리스트가 4개의 단락으로, 마치 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게 돼 있고, 마지막에 7개는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19번부터 25번까지. 요거 이제 구조가 여기 맹구에 있으니까 아마 동의현이 지금 강원도 안변설이 유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려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현부터 구조현까지 7개의 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현, 여기가 이제 그 동부도의 치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매현, 그 다음에 구조현, 그 다음에 화려현, 그 정도가 이제 한 몇백 정도의 포구스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수백 곳 정도 있습니다. 이 구조현, 그 다음에 구리현, 이거 이제 처음에 임등분치였고, 여기 동부도위치고, 그리고 현도, 제일 현도군에 분치여서, 나름 그 유력한 그 현들이 이때까지도 어느 정도의 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요. 뭐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보 4년에 이제 광부대가 어양의 후조 팽총을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산동을 먼저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요동에 진출하는데, 산동과 요동을 평정하고 나서 낙랑으로 갈 수 있는 그 수륙의 교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건무 6년에 낙랑태수, 그 전에 이제 낙랑태수를 죽이고 불복하던 토일왕조가 광명 진압군이 도착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군리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진압군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면서 이 진압에 공을 세운 자들을 모두 여류에 공해 주는데, 아마도 이 여파가 영동 7연에도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6년에 그 병군을 이제 축소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 도의가 이제 없어지고 그 후에 이제 모두 그 현중의 거수들로 현으로 삼았다. 둘레, 화려, 옥저 등 여러 현들이 그 영동칠은 전부가 모두 후국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상황이 이적이 서로 공격하고 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 결과는 이 국이 작다는 건 이제 옥저 얘기인데요. 옥저들이잖아요. 옥저 후국을 얘기하는 거죠. 옥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옥저 후국이 작고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기사까지가 이 기록하고 뒤에 기록하고 숨이 상관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적 갱상궁궐이 한 차례의 것이 아니라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할 때까지의 일정한 그 기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있는 도의를 이제 없애고 그 거수를 이제 후로 삼아 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가 후한서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후한서에도 또 그때 여기는 마침내 영동의 땅을 버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삼국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기록은 찬자 번역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동의 치련의 거수들이 현으로 봉작받은 것도 왕조 반란에 어떤 형태로도 국내에 의한 것을 보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김병준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연으로 동행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를 쭉 적었습니다. 근데 이 갱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일정 정도 흐른다는 얘기인데 갱상 공보를 이제 검색해보면 삼치 안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대 기록에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갱은 이게 이제 서로 공격해서 벌했다는 건데 이게 서로 그 거듭하는 거니까 치고가 계속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 전, 한 이런 의미로 치환이 돼서 썼다고 보고 또 세대를 거친다든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요 사료는 제가 그냥 일단 글자만 한번 검색한 거기 때문에 그 전원 문맥을 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는가 하는 것인데 뭐 단순하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홍콩 사정이 진짜 갱상공보를 지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과거보다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100여 년 정도의 외국의 식민지를 거쳐서 홍콩이 중국에 환속이 됐습니다. 환속이 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환속이 됐는데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벗어나는 건 좋았겠지만 중국에 환속되는 걸 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낙랑군 그 AD 30년까지 138년간의 군현 통치를 받았습니다. 군현 통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문물도 받고 한 문화도 입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중국 내지로 많이 공급이 돼서 설문에도 동해안 지역에 많은 산물들이 동해안 영동 칠현의 산물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선제 때 뭐 이렇게 뭐 받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의 것이 나와 있고 후한 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의가 폐지되고 나서 뭐 일반적인 견해는 군현 형식성의 군현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군현 체제는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 시절에 고구려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 군현과의 네트워크를 회복할 것이냐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무력적인 위협이 고구려한테 계속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삼사기 기록이 이제 쭉 그런 기록이 나오고 우리가 유명한 포동왕자와 명랑공주의 이야기도 그런 그때의 그 슬픈 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이 지역에 이제 것이 결국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금 구려 잠지락 때가 본계에 그냥 고구려 사람이 이제 남랑이 매투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도 여기 잠지락구 대승 등 마녀가가 여기 마녀구가 맞겠죠. 낙랑의
낙랑이 나가서 한해 투항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요 잠태현 사람들입니다. 잠태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분양으로 있다가 후국으로 있다가 낙랑에 고구려에 들어갔다 다시 또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잠태현뿐만 아니라 고구려 가깝게 있었던 지역에서는 일상 벌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에 신속되고 다시 분열을 계속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낙랑군과 고구려 사이에 어떤 이제 기란 관계가 있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을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쟁 지역에서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례죠. 그 지역 안에서 살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 보태를 써갖고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경로라는 거는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라는 거는 이쪽에 고구려가 이 북쪽으로 때 여기 남해산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전은 여기 그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맥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예맥이 얘가 고구려가 북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고구려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거의 3세기 때는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루트를 고구려가 차단을 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고립이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고구려의 국가나 군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군현이 적극적으로 여기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주하게 돼 있고 성수학의 백제 봉기하고 신라 봉기에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기록들이 프린트한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 기사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요 철령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추가령 부족이 됩니다. 추가령 부족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가면은 화천으로 춘천으로 해서 원주를 내려가게 되고요. 쭉 내려가면 철원을 거쳐서 포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서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경기 북부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지금 여기 물질 상황을 한 건데 보통 1세기, 3세기 때 것인데 대개 여기 양평에서 양평선을 기준으로 그 동북쪽으로는 이제 4개 물질 문화들이 우리가 흔히 중도 유역이라고 부르는 중도는 춘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물질 문화가 지금 이쪽에 분포권을 갖고 있고 한강 하류 쪽으로는 이제 마한계 또는 한계라고 하시는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물론 낙랑계통의 유물들도 들어오곤 하지만 그거를 별개로 하고 기본 베이스는 예계와 한계를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최근 고고학 연구의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 라인을 거쳐서 이 북쪽으로 경기 동북부하고 영서 지역은 예계통의 물질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쭉 3세기부터 계속 연결돼서 4, 5세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6세기에 신라가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이 지역, 옥조 예지역, 그 다음에 한강 지역을 가게 됩니다. 한강 지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수대에 이제 여러 차례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한나라 땅이었다. 우리 지역은 한나라 땅이었고 그 다음에 점에서 옥저 불레 아까 여기 예맥의 중심지 옥저 불레 한의 땅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에 온 당나라 사신 그 진대도한테 고구려 사람들 한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의 고구려는 고려국은 겸하여 남남 땅, 조선 땅, 그 다음에 예맥, 옥저 땅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동 치안 지역하고 경기도 북부 지역이 고구려 신라가 서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때 이제 한의 제지라는 게 하나의 종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거는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쭉 해서 분산되어서 이주해서 경기 북부하고 강원 용서 지역에 남한강과 북한강, 그 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에 퍼져 있던 한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 안에 들어서 예산들 들어와서 그 지역이 한예라고 하는 하나의 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영동 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이 밝혀주던 기사입니다.